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이제 구독자가 2210명을 넘어섰는데요. 사실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를 해드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그게 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서 방송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띵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띵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띵글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트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고요. 첫 번째 동영상은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띵글의 화면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PC 버전이고요. 요게 모바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가셔서 안드로이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구글 스토어에 가신 다음에 띵글 스톡이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앱이 나와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가입하신 다음에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뜨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차트 같은 걸 실제로 조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 이제 PC 버전이죠. PC 버전인데 PC 버전을 크게 보면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요게 메뉴 영역이고요. 좌측에 정보 영역이 있죠. 그리고 우측에 차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상단에 메뉴, 좌측에 정보, 우측에 차트예요. 근데 차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투자 심리도. 2. 볼린저 밴드. 3. 투자 심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1번이랑 3번이랑 차이가 뭐냐? 3번은 이격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투자 심리도고 3번은 이격도의 투자 심리도예요. 볼린저 밴드도 그냥 볼린저 밴드가 있고 이격도로 만든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영역에서 볼린저 밴드가 일반 볼린저 밴드랑 투자 심리도랑 한 쌍, 이격 볼린저 밴드랑 이격 투자 심리도랑 한 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보시면 피곤하시니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란 사람이 만든 밴드입니다. 밴드는 범위 또는 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볼린저라는 사람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나 폭을 그래프로 구현한 게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범위 또는 폭을 구하기 위해서 존 볼린저가 사용한 건 고가, 종가, 저가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고가와 저가가
밴드 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공식이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적용하면 중심선이라는 개념에 위쪽으로 만들어진 폭, 그걸 상단선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폭은 하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죠? 네. 볼린저 밴드는 이 정도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만든 밴드다. 밴드는 범위와 폭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트에서는 고가, 저가, 종가를 평균을 내서 그걸 활용해서 표준 편차를 적용하고 그 표준 편차를 통해서 상단의 폭, 하단의 폭을 연산해서 보여준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깊이 들어가 봐야 머리만 아프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5와 20을 사용합니다. 5와 20. 여러 가지를 적용해 봤는데 이게 제일 그냥 만만한 거죠. 써봤더니 5랑 20이 그나마 가장 유용하게 분석이 되더라. 그러니까 5와 20이 정답이 아니라 5와 20이 그나마 유용하다. 그래서 5와 20을 선택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로 나누면 폭이 팍팍 변해요. 그쵸? 5로 나눈 평균은 수치가 크게 변합니다. 20으로 나누면 크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5로 나누면 20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20으로 나누면 5만 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구현했을 때 5 기준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각도의 변화가 심해요. 반대로 20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각도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띵글에서는 5 위주로 갑니다. 5 위주. 대부분의 분석은 5 위주로 갑니다. 오 위주로 가요. 자, 볼린저 밴드를 5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상단선은 위에 있는 선이에요. 위에. 표준 편차 기준으로 위쪽에 만들어지는 선. 그리고 하단선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중심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선을 뜻합니다. 근데 그 형태가 아래를 보느냐, 위를 보느냐, 그 다음에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해석. 만약에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이건 누른다라는 거죠. 누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아래를 본다는 얘기는 누른다예요. 누른다라는 거는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매도의 기준이 됩니다.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가 오케이다. 그런데 상단선이 위를 봐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선의 형태만을 봤을 땐 매도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저 봉의 상태에서 상단선이 위를 볼 때는 매도의 기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보는 거는 이거는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매수해야죠. 그래서 이건 매수의 기준입니다. 매수의 기준. 그래서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것, 요건 매도.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것, 이건 매수입니다. 예. 그런데 상단선이 위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단선이 아래를 봐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도가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각도가 강할수록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자,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방향이 어디냐, 상단선의 방향과 하단선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치. 자, 상단선과 하단선, 그러니까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하단선이 위를 보는 그런 형태가 거래에 적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일단 봉의 고가 그리고 봉의 저가를 크게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 요만큼을 변동폭이라고 정의합니다. 변동폭.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이 변동폭 아래에 있는 경우, 안에 있는 경우, 변동폭 안에 있는 경우, 그 얘기는 상단선이 고가보다 낮고 전 고가보다 낮고 하단선이 전 저가보다 높을 경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1차 매도 영역, 1차 매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에서 전봉 저가가 매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상단선에서 전봉 고가 사이의 영역이 1차 매도 영역이에요. 여기서 1차 매수 영역, 1차 매도 영역이라고 정의를 한 이유는 이 봉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라는 개념은 그냥 그 봉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봉만. 다른 봉 안 봐도 돼요. 고가와 저가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흐름은 다른 봉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B와 같이 만약에 상단선은 전봉 고가보다 높고 하단선은 전봉 저가보다 높다면 하단선은 1차 매수 영역이니까 해당 봉만 보면 돼요. 그런데 저 B의 상단선은 이 해당 봉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봉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면 분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셔야 되고, 이게 주봉이면 일봉도 보고 월봉도 보셔야 돼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면 다른 봉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봉의 고가를 넘거나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 봉만의 영향이 아니라 그 봉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봉들도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봉들을 봐가면서 이 봉의 상단선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C는 반대로 전봉 저가가 붕괴됐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하단선이 전봉 저가보다 낮게 있으니까. 그러면 매수의 경우에는 이 봉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봉들도 눈치를 봐가면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D는 양쪽 다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매수도 눈치를 보고 매도도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전봉 저가 위에 있는 하단선을 활용해서 매수할 때는 그 봉만 본다. 그런데 저가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봉도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애초부터 전봉 저가 밑에 하단선이 있으면 이 봉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봉들도 함께 보면서 눈치를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 네 가지 그림만 딱 기억해 두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이게 다예요. 볼린저 밴드는 사실 이 네 개의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만 가지고 이번 주 주봉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의 이번 주 주봉 차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죠. 자, 저가, 고가 이렇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자, 상단선의 위치는 A, 하단선의 위치는 B.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는 전봉 고가보다 낮고 하단선의 위치는 전봉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전략, 매수 전략을 두 개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죠? 하단선은 전봉 저가 아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요. 예.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전봉 저가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단선이에요. 상단선은 전봉 고가 안에 상단선이 있지만 전봉 고가랑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전봉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일봉이랑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요게 지난주 저가예요. 그런데 지난주 저가를 월요일에 깼어요. 그쵸? 월요일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고 딱 올랐어요. 월. 근데 화요일이 보세요. 예. 화요일에 전봉 고가를 지난주 고가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지난주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주봉은 지난주 고가를 넘었으니까 다른 봉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봉의 눈치를 봤는데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주봉이 안 올라가려고 하는구나를 일봉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내려도 주봉은 양봉이에요.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수요일은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봉을 봤을 때 눌리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전봉의 고가를 넘거나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미세한 변화를 캐치해내야죠. 그래서 다른 봉을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봉을 보시라고. 정작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금요일 날 왔죠. 예.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는 금요일에 왔어요. 그런데 금요일은 봉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봉도 월봉도 금요일이 되면 싹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에 매수가 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이 완료되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고점을 넘거나 저점을 붕괴했을 경우에요. 고점을 넘거나 저점을 붕괴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볼린저 밴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약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되죠. 그 오류를 보정하려면 이렇게 다른 봉, 연계되어 있는 봉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를 넘었는데도 계속 매도해도 돼? 이런 질문과 전봉의 저가를 붕괴했는데도 계속 매수해도 돼? 라는 질문의 답변은 그 봉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봉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봉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볼린저 밴드의 개념을 정의했고, 볼린저 밴드에서 확산과 수렴, 그죠?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에 따라 활용 가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그 위치가 전봉 고가 위에 있느냐, 고가 밑에 있느냐, 저가 밑에 있느냐, 저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봉 저가 위에 있는 하단선, 전봉 고가 아래에 있는 상단선은 다른 봉 보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전봉 고가 위에 있는 상단선 또는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 하단선 또는 전봉 고가 아래에 있는 상단선을 뚫고 전봉 고가를 넘을 경우 전봉 저가 아래 위에 있는 하단선을 누르고 전봉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에는 다른 봉을 활용해서 일단 눈치를 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만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신 뒤에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투자 심리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